한국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나 비즈니스 이슈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외국 기업들의 사례를 묻곤 한다. 특히 선진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풀었는지에 너무 민감하다. 외국 기업들도 아직 새로운 트렌드와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하면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기보다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먼저 한다. 말로만 창조와 혁신을 외치고 실제로는 뒷공무니에 서는 것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벤치마킹은 참고서를 봐가며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누군가 먼저 푼 문제를 푸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치마킹할 거리가 생길 때까지 다른 기업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가길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벤치마킹을 베끼거나 표절의 다른 말 정도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된다.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실패라 하더라도 시행착오의 경험은 전적으로 자기 내공으로 축적된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 남이 한 것만 따라하다 보면 내공은 쌓이지 않고 시장을 공략하는 잔재주만 얻게 된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벤치마킹할까? 그들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다. 요즘은 중국 기업도 벤치마킹 대상에 많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늘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는 공부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부만 잘한다. 벤치마킹으로 별의별 것을 다 파악하지만 막상 비즈니스에서의 액션은 소극적일 때가 많다. 구글이 미래학자를 경영진으로 뽑은 데는 이유가 있다. 2012년 12월, 구글은 기술이사를 새로이 영입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바로 특이점이 온다와 마음의 탄생 등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미래 예측서를 쓴 미래학자이자 발명가, 사업가인 레이 커즈와일이었다. 미래에 대한 그의 예측은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논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테면 기계에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거나 나노기술로 질병과 노화를 없애 인간을 초월적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보는 미래다. 포브스는 그를 최고의 생각하는 기계로 칭했고 타임은 토머스 에디슨과 비교될 만하다고 했다. 빌 게이츠는 그를 일컬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1960년대 후반에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커즈와일은 특이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다. 커즈와일이 예견한 특이점 시기는 2045년이다.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지는 시점이라고 한다. 구글에서 그를 영입한 이유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과 관련한 프로젝트 때문인데 알파고 개발에도 그가 관여했다. 구글이 하는 사업 중 인공지능과 무관한 것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래학자가 본 미래를 구글이 비즈니스로 구현하려 하고 있다. 기업이 미래학자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경쟁사보다 속도에서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다. 애플, 구글, 아마존, MS, 삼성전자 등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 모두 인공지능 음성비서에 집중 투자를 한다. 이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음성비서 플랫폼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 중이다.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학자인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의 탁월한 연구자이기도 하다.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2015 그래미 어워드에서 테크니컬 그래미상을 수상했는데 음악인들의 필수 장비가 된 신시사이저를 대중화한 것도 바로 커즈와일이다. 이 밖에 평판 스캐너,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문자 음성 변환기, 광학 문자 인식기, 음성인식 시스템 등이 모두 그의 발명품이다. 지금은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들도 한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미래였다. 커즈와일이 그 미래를 현실로 바꿔놓은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무기다. 미래학자와 예언가는 다르다. 예측한 미래가 현실이 되어야지만 그 진위가 검증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주장도 가능성 면에선 열려있다. 하지만 예언가는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을 한다면 미래학자는 근거를 가지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려진다. 현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미래 예측 연구도 여러 가능성을 모두 바라본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복수로 제시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저서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미래라는 것은 없다. 나는 미래 연구의 모든 정량적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미래학자든 트렌드 전문가든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읽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더더욱 커졌다. 그만큼 산업적 판도 변화가 빠르기도 하고 선도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것으로는 기회가 없는 비즈니스 환경 탓이다. 모두가 미래학자는 될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서 포사이트는 키울 수 있다. 변화된 미래를 남보다 뒤늦게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IBM의 특별한 조직, 까마귀 둥지. IBM에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 일종의 정찰부대인데 외부의